안녕하세요,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조선산업이 분명히 장기적 기회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장기 보유로 갈까 단기 차익을 노려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하나오션 관련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장기 투자로 승부를 볼지, 혹은 단기적인 어떤 이익 실현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택할지 좀 도움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답은 아니니까. 작년에 11월 달부터 이제 하나오션을 저희가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쵸? 안내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실현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쵸? 이후에도 11월 달에 이제 좀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1월 달에도 하나오션을 4만원, 35,000원대에 또 말씀을 드렸죠. 1월 초에도 1월 초에도 안내를 드렸고, 그 이후에도 한 두 번 정도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100% 이상 수익을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도 지금 제 채널에서 하나오션 주가가 7만원대 했을 때 이제 시작이다, 가야 할 길이 나왔다고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8만원을 돌파를 하면서 강세를 좀 그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이제 뭐 이야기들을 하시고 접목을 시키는 분들, 뭐 심지어는 작전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작전을 떠나서 실제 기업 가치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계속 이제 들고 있어요. 오늘 하나오션이 새롭게 띄운 초대형 호재 뭐냐면,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참여, MRO 유지보수 사업 확장 등의 미래 먹거리를 잇따라 잡고 있다는 좀 소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께 어떤 또 여기서 투자 힌트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방산 기업이 이렇게 진짜 조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또 그 하나그룹에 대한 또 이런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또 접목을 해서 저의 관점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그 호재들을 접하면 자산이 증대되는 거는 그렇고 한쪽이고, 이렇게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국위선양까지 하면서 선전을 하는데 왜 이 정치인들은 제 몫을 못하고 답답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참 씁쓸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 한국 대한민국의 정세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좀 오늘 대단한 기업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4월달, 5월달 지속해서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집중 분석을 해드렸는데, 하나오션이 미 해군 MRO 사업,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국의 LNG 운반선 건조 기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가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쵸? 7만원 미만대, 6만원 미만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 지금 뭐 방송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제 8만원대를 돌파를 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국내외 정세가 워낙 복잡하고 늘 정쟁으로 지금 보면은 뉴스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날 세우느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 에서 따오는 수주 이야기는 잘 관심을 사실 안 줍니다. 참 답답하죠. 거액의 수주로 국위 선양하는 기업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을 제대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진짜 정보를 다루는 그 채널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데에도 그런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캐나다 잠수함 대형 프로젝트, 이게 이제 하나오션의 어떤 의미일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CBC에서 직접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CBC에서 직접 보도가 나왔는데, 캐나다는 그 노후 잠수함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최대 3,000톤급 잠수함을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그 초대형 프로젝트 CPSP라고 합니다. 예. 캐나다 페트롤 서브마인 프로젝트예요. 예, 이거를 추진 중에 있어요. 총 사업비가 최대 60조 원이라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해외 관계자들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이거 이제 공식 입찰이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우리 측이 먼저 적극적으로 미요청 제안서를 넣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정식으로 그 뭡니까 RFP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그 스펙으로 2000 언제입니까 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너한테 제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미리 깃발을 그냥 꼽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김치국 더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젝트 규모가 여러분들 지금 뭐 25조에서 33조 원이에요. 실제로 캐나다가 잠수함 최대 12척을 구매하면은 12척을 풀로 채웠을 경우에는 60조에 가까운 초대형 완전 울트라 빅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방산 시장에 진출, 잠수함 수출은 우리가 지금 뭐 K9 자주포 등의 지상 무기보다도 사실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캐나다 같은 선진국이 한국산 잠수함을 택하면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이 잠수함 기술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통한다는 대형 레퍼런스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군수 MRO로 이어지는 이 파급 효과도 있어요. 잠수함은 건조 이후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유지가 필요해요. 건조해서 그냥 갖다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또 보수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큽니다. 건조 한 번, 그리고 이후에 정비 플러스 업그레이드 여러 번, 이게 계속 쭉 이어져요. 그래서 해당 국가에 정비기지를 세우겠다는 제안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하나오션의 특수선 부분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무기도 캐나다군에 판매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게 만약 또 성공을 하면은 이것도 또 1조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K 방산, 오션 시스템 하나로 방산, 이게 또 묶여서 패키지 딜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수함, 자주포, 미사일 다종의 이 무기체계와 함께 묶이면 보급과 정비체계 이 생태계 전체를 우리 주도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주주분들은 하나오션이 단순히 조선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해양 방산 기업으로 이제 다 같이 함께 품어서 이제 함께 나아간다. 이 흐름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캐나다만, 진짜 캐나다만 뚫어도 이후에 호주나 폴란드 혹은 뭐 동남아 국가들에게까지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하나오션이 또 그리고 호주에 폴란드의 잠수함 해군 함정 이 수주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오션이 최근에 미 해군 MRO 사업에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1분기 특수선 매출이 3,034억 원, 영업이익이 413억 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1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자그만치 122%가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률 13.6%로 작년 4%에서 무려 여러분들 3배 이상 올랐다는 그 결과가 나왔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미국의 7함대 윌리 슈라, 이 보급함 정비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큰 매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계약 규모가 작았는데 정비 도중에 추가적인 결함을 발견해서 여기도 수리해야 하네 이러면서 이제 계약 금액이 추가적으로 이제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콘 같은 경우에도 또 유코노도
지금 급유함 정비도 맡았고 또 이제 그 존 필린 미 해군성 장관이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에 직접 와갖고 그때 이제 김 부회장이랑 함께 정비 현장을 둘러봤다고 얘기를 또 했었죠. 뭐 엄청나다. 사실은 MRO는 신조 건조보다 마진율이 낮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오션의 이 기술력으로 수리 범위를 확장을 해서 매출을 늘리고 이윤을 개선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군용함 MRO에 있어서는 미국 측도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한국에 맡기고 빠르고 품질이 좋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해군 함정 정비가 얼마나 돈이 되냐면 일단은 미 해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정 운영 149척이 넘는데 이 중에 7함대만 해도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맡길 거고 수주 잔고가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는 거랑 알고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딴다면, 예를 들면 추후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과장된 표현 없이 20년간 정비까지 담당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양 MRO 사업의 장점이에요. 건조 한번, MRO 여러 번 해갖고 돈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수선 부문 영업률이 어떻게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대폭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 데이터가 증명을 하잖아요. 이런 추세가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지면 하나오션 주가가 여기서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방산 시너지인데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그룹이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 캐나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군데죠. 하지만 이제 사실 하나오션 뒤에는 한화 어딥니까?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든든한 방산 분야 본진터가 있어요. 그룹 전체가 종합 방산 솔루션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 네? 항공, 또 육상, 뭐 육상에는 또 무기, 미사일, 네? 이런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오스탈이라고 불리는 호주 해양 그 방산 기업 지분도 한화가 인수를 해서 호주에서도 뭔가 해군 함정 수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을 그 해양 방산의 어떤 그 핵심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해군 잠수함 뭐 예를 들면 장보고3나 뭐 이런 건조 경험이 풍부하고 미 해군 정비까지 해내고 있고 잠수함 수출까지 이제 성공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해군 관련 수출은 일단 K방산 독보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룹 전체 시너지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아까 나온 그 기사인데 한화그룹 미 워싱턴에 글로벌 방산 지휘본부 세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 하나 글로벌 디펜스라는 방산 컨트롤터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새로운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해외 그 자료들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 방산 3사의 글로벌 전략이 확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하나오션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주가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 글로벌 디펜스 설립 안건을 결의를 했고 자본금 출자까지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냐? 일단은 뭐 미국 워싱턴 DC에 사실상 미국 정부 의회 그 다음에 군 관계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법인 대표 CEO로 마이클 쿨터라는 인물이 선임이 됐는데 이분 제가 봤더니 프로필이 화려합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 그 다음에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레오나르도 DRS,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에서 이제 뭐 글로벌 방산 기업에서 사업 개발을 총괄했던 방산통, 네? 대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부 이거를 보면 정부 쪽, 군 쪽, 뭐 민간 방산까지 다 경험한 미국 전문가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전체 방산 3사의 해외 사업을 관장할 지휘본부를 세웠다는 것. 국내가 아니라 미국 현지에 세운 점이 아주 이게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근데 이게 하나오션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보면 하나오션은 지금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 지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양 방산을 강화를 하면서 미 해군 MRO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미 미 해군 7함대 함정정비 MRO 사업을 따내고 윌리슈라와 또 유코남 등을 성공적으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글로벌 디펜스가 워싱턴 DC에서 이 미국 정부 해군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로비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오션의 해군 함정 신주 추가 정비 계약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봐요. 저는. 네? 이게 팁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송이에요. 누구나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무료 플랫폼. 하지만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직접 매수, 매도 관련해서 코멘트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어요.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좀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고정 댓글에 저희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 신청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길날 승인이 돼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미국 해군 함정수가 엄청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주 MRO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현지 방산 컨트롤 타워가 하나오션에게 사실상 영업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되시죠? 예, 영업 창구 컨트롤 타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협력 시너지를 통한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2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외 지방 방산 해양 방산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여기서 하나오션도 미국 내 조선 해양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언급이 계속해서 사실상 돼 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등등도 이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추진되었는데 하나글로벌 디펜스가 현지 네트워크를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더 강화시키면 협력사, 현지 기관과 파트너십 체결을 해서 생산 거점을 확장하기에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저는 이 그림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 중국산 선박 부품의 고효율이 아니라 고율 그 관세를 매기거나 미국산 사용 의무를 강화를 하면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캐나다 잠수함, 폴란드 뭐 해군 함정, 이 호주의 그 마켓 등의 이 대규모 해군 프로젝트들이 거론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조력이 필요한 계약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북미 쪽, 그 다음에 유럽권 국가는 미국의 정치적 안보적 OK 사인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워싱턴에 자리 잡은 하나글로벌 디펜스가 대외 교섭을 총괄을 해주면 하나오션 입장에서도 우리 해양 방산을 미국이 믿고 있다는 어떤 무언의 시그널을 상대국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외교적 신뢰도를 높이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지금 매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쪽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방산 3사의 시너지가 왜 도대체 중요한가?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이 현재 크게 세 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육공군 중심 플러스 항공우주 엔진,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통신 솔루션, 전자전기 레이더, 그리고 하나오션이 이제 해군 조선, 잠수함, 함정, MRO.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오션 시스템 스페이스 이 세 업체가 컨트롤 타워 없이 따로 움직였을 때보다 한 곳에서 해외 사업을 통합 조율을 하면 K방산 패키지들을 성사를 시키기가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 A라는 나라가 있는데 잠수함도 필요하지만 함정에 탑재할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이랑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을 해서 원스톱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래 시스템부터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오션에게도 이 잠수함 함정에 우리가 레이더, 유도무기, 전투체계까지 넣어줄 수 있다라고 패키지 제한이 또 가능해져요.
그 중심에서 하나글로벌 디펜스가 설계, 협상, 계약 전반을 통합 관리하면 이거는 뭐 말하나 마나죠.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이 하나오션의 주가나 기업 가치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양 MRO, 잠수함 특수선 등은 한 건 한 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규모가 수십조 원대의 계약이에요. 계약 뒤에도 정비, 보수, 유지, 업그레이드 오랜 기간 매출이 지속되죠. 그리고 하나글로벌 디펜스가 미국, 유럽 시장에서 발빠르게 기회를 잡아주면 하나오션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래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주가 모멘텀이에요. 새로운 대형 수주 소식은 즉시 주가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특히 조선해양방사는 해외 진출이 까다로운데 현지 지금 지휘본부가 스토리를 풀어주면은 새로운 수주 기대감이 더 플러스 될 수밖에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더 확률이 더 올라가요. 그게 주가에 플러스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보여준다면. 그리고 업계 내에서 경쟁도 해볼 만합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여러 곳이 있지만 방산 쪽으로 본격적으로 나가는 곳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정도. 그런데 하나오션은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의 지원 등을 등에 업고 워싱턴 본부까지 생기면 향후에 해양 방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증을 통해서 미국 해양 방산 조선 해양 분야에도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럼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사 같은 미국 현지 거점을 확충을 하거나 고가치 어떤 특수선 이 사업의 시설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유증 자금 등을 또 손쉽게 이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 플러스 인프라 플러스 기술이 한데 모이는 종합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오션은 해상 플랫폼 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더 가할 수밖에 없게끔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튼 이 하나글로벌 디펜스라는 이 미국 지휘본부 탄생이 왜 하나오션 성장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 현지 방산정보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하면서 해양방산 조선해양 부문 투자와 시너지가 예상이 되고, 하나오션의 미해군 MRO 사업 확대나 뭐 캐나다 잠수함, 호주 방산 등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포지션을 갖출 수 있다. 호재다. 이거는 나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이 단순히 그냥 단순 조선사가 아니라 해양 방산을 넘나드는 어떤 신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그거를 다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외 빅딜 소식이 하나씩 나오면 주가는 또 변동이 있을 테니까 분할 매수나 장기적 관점처럼 이제 본인의 투자 원칙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고정 댓글 커뮤니티 입장 지금 몇천 명 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을 해주시고 계신데, 예, 들어오시면 되겠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에서는 이제 주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여기서 매수 가치가 있느냐,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궁금해 하실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호주 등의 해양 방산, 그리고 이제 미 해군 MRO 확대라는 거대한 그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언급되고 있으니까 아직 주가에 100% 다 반영되지 않은 호재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올해 큰 폭으로 올라서 연초 대비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뭐 몇백 프로 이상 또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수익을 봤잖아요.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 이슈나 무역 갈등이 한번 터지면 외국인 매도세가 반짝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듯이 분할 매수랑 주가 조정 시 기회를 잡자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그리고 캐나다 프로젝트가 아직 이제 RFP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식 입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최종 확정이 되려면 몇 년 이상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수주를 따내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시장 반응이 엄청나게 폭발적일 겁니다. 30조예요. 30조, 3조가 아니라 30조 이상의 빅딜이니까 예, 어마어마할 겁니다. 혹은 수주가 안 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함정 수출을 하나씩 성사시키면 주가에는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MRO만 봐도 계속 누적 매출이 쌓이니까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단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증권가 평균 목표 주가도 지금 뭐 계속 또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상향 조정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당장 뭐 8만 원을 넘어선 구간이니까 조정 후에 접근이 안전하고, 장기 투자라면 8만 원 초반부터 뭐 7만 원대부터도 뭐 이렇게 또 분할해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좀 자세한 어떤 매수 포인트를 함께 공유를 받고 싶으시면 커뮤니티에 오셔서 함께 좀 이야기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하나오션은 조선 플러스 방산 쪽의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서슴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5월 7일이네요. 5월 7일 벌써 수요일인데, 이 캐나다 잠수함 초대형 제한이랑 또 미해군 MRO 사업 확장, 하나오션이 정말 해양 방산 그 메이저로 가는 길을 착착착 닦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지금 뉴스만 보면 그렇죠.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네. 기업들이 엄청난 수주를 끌어와도 다소 그냥 무덤덤해 보여요. 사실 이런 거야말로 정부나 뭐 국회가 적극 나서서 홍보도 해주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그 이익이 결국 국가와 국민의 밥줄이 될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뭐 지금 뭐 어디에 쓸모없는 정쟁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래도 기업은 기업대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대로 살 길을 또 찾아야 되겠죠.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해외에서 K조선, K방산이 상당히 지금 세련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인정해주는 흐름이 되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곧바로 주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꼭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건, 기업의 펀더멘탈을 먼저 보고 호재와 리스크를 분명히 구분하라. 그리고 정치인들을 요즘에 보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노이즈에 휘둘리고 본질을 놓치면 좋은 길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미 1분기 실적과 여러 수주 소식들을 통해서 뭐 실질적인 그 탄원들이, 실탄이 충분하다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는 분께는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그림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철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